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TV 구독자 중에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경기도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던 파주월 투표지 증발 의혹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고등검찰청의 항고에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만큼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개요를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4.15 총선 당일 파주시 금촌 2동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는 내용이 공적인 장부인 투표록에 글씨로 분명히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이라는 내용도 기록됐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관리인은 반드시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그 같은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 12일 대법원 특별 3부 심리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에서는 투표록에 명백히 기재됐던 문제의 투표용지, 즉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다고 기록된 20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검표 과정에서 금촌 2동 투표함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에는 관리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일 투표록에는 이상한 투표지 약 20매가 있다고 그렇게 명백히 기록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재검표 당일 아무런 기록이 없던 파주시 금촌 3동 투표함에서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지 약 10매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투표록에 기록된 비정상 투표지가 나와야 할 금촌 2동에서는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고 이상 기록이 전혀 없던 금촌 3동에서는 비정상 투표지가 나오면서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 당일에서 재검표까지의 기간 중에 그 누군가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검표라는 것은 실제 투표 결과와 기표된 투표지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서 집계가 잘못됐거나 부정투표지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관이 직접 심리하고 원고 측 참관인과 피고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회합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의 박용호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 후에도 작년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선에서 사건을 끝내고 검찰로 이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을 그냥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파주경찰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소인인 선관위 관계자들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한편 검찰, 구체적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2차례에 걸쳐서 다시 수사를 하라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순월TV는 2차례에 걸친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단독 취재에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또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도 투표 당일 공식 문서인 투표록에 명백히 기록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깜짝같이 사라진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 2차례에 걸쳐 보안수사를 지시하면서 뭔가 제대로 하나 싶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결국 경찰의 불철저한 수사를 더 이상은 파헤치지 않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추인하면서 불기소 처분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파주경찰서의 무혐의 종결 처분 및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의정부지검의 상위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최근 항고장을 제출하고 조만간 항고 이유서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분명히 정자로 20매 이상의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채 투표됐으며 한 장은 번호표가 미절치된 채로 투표됐다고 기재됐지만 재검표 때는 유관관찰로 나오지 않은 점을 법적으로 제대로 다투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투표함을 빼돌리는 정황을 이야기 나누는 녹취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라면서 이 부분은 당시 투표지를 재분류기에 돌리면서 이미지 파일이 떠져 있고 원래 개표할 때도 이미지 파일이 떠져 있는 것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두 종류의 USB를 포렌식에서 검사하면 상당 부분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고 판결문에 언급도 하지 않은 채로 끝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조사는 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로 처리해버리면서 무성의하게 경찰이 사무원에 착오라고 적은 불송치 의견서를 그대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로 가름해버렸다면서 투표 사무원이 정신이 없어서 착오로 말하고 투표관리관은 또 확인도 안하며 그걸 또박또박 정자로 적고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고 정작 제3자 다른 사람들은 불러보지도 않았는가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고 항고 이유서를 접수할 차례다. USB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항고 이유서를 조만간 접수해 끝까지 이 사건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을 하면서 파주월 투표지 증발 의혹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관련 변론 내용은 최소한의 정상적 판단, 상식적 판단을 지닌 이들이라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밝혔던 파주월 투표용지 증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의의 빛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자의 눈에만 꼭 잘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의 눈에 그 정의의 빛이 바로 보이는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한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선거소송이 그런 모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본 사건 파주월 지역구의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되고 촬영된 장면입니다. 금촌 2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록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또박또박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공적인 장부인 공적인 기록인 투표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재검표 당일에 금촌 2동 제2투표소가 아니라 금촌 3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약 10장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 검정조서상에 저렇게 기록이 남았습니다. 한편 월록면 제2투표구에서는 아래 사진처럼 투표지 3매가 1년 번호 절취 없이 보관되어서 역시 검정조서상에
사진과 함께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1년 번호 절취 없는 투표지는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20장이 아니라 10장도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지금 저렇게 떡하니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눈에 띄게 저렇게 검정조서상에 기재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금촌 2동 2투표소 약 20장 투표용지, 1년 번호 미절취 1건, 어느 것도 검정기일에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숫자는 다 맞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에 관한 한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왜 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법리도 부족하고 사건 처리 경험도 일천하지만 제 마음의 양심은 죽어도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투표지가 진정하다고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이 절절한 표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제 마음의 양심은 죽어도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투표지가 진정하다고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원고는 이 사실 이래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10개월 가까이 어느 쪽도 단 하나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 선관위 또한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단순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피고 선관위는 비록 지금 대립 당사자로 있지만 그 본성은 공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에서 공익기관인 선관위가 오히려 자체적으로라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의 선거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명하고 그것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체적인 해명과 조사와 그런 노력은커녕 원고가 10개월 만에 끊임없이 재판부를 통해서 요청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가 다른 선거소송에서도 보였던 장면인데 가장 불리하고 가장 말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누락시켜버립니다. 마치 쟁점이 없고 투명인간인 것처럼, 마치 투명 대상인 것처럼 누락시켜버립니다. 모면하는 그러한 꼼수처럼 사실 생각됩니다. 공익기관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제가 10개월간 독촉했을 때 최근에 들은 말이 참 기가 찬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아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무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인가? 왜 10개월간 단 한 사람의 참고인도 부르지 않고 이 뻔한 손글씨를 남긴 사람조차 부르지 않는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당연히 저 손글씨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손글씨의 주인이 정말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의 요청처럼 그 다음 객관적인 증거, 검증으로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과 맥락의 결과로 본 사건에서 전체 투표지를 이미지 파일로 뜨고 게다가 해시값까지 매겨서 봉인해서 저렇게 본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검정조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개월간 요청드린 대로 왜 저 이미지 파일, USB에 대한 공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사기관에게 그 물증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조사해보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참고인 한 사람 부르지도 않고 결국 이 재판 기일을 앞두고 한다는 말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 USB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이미지 파일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지 못하고 아마 재판부는 열람하실 수 있는 상태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USB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개표 당일에 뜬 것이고 재검표 당일에 뜬 해시값이 있는 이미지 파일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진실을 캐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저 두 개의 USB 철저하게 대조 검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투표록과 일치하는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최종 변론에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정말 이 최종 변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변론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이 부족해서 이럴 뿐이지 만일에 저희가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수단이 있어서 전 국민이 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인에 해당되는 전 국민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주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 이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촌 이동 제2투표소 사람들이 내 표가 진짜 잘 보관되어서 행사되었구나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버려두고 오전의 선고, 즉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기각과 같이 마치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향해 치달아가는 듯하고 피고의 서면을 보면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일선 경찰관조차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 세상의 최고 법원이 되기를 희구하는 우리 대법원의 이념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 가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파주을 투표지 정발 의혹, 정말 이대로 묻고 넘어가도 되는 사안입니까? 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상위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를 한 것은 이 법적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참 힘들지만은 어려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애국시민들이 그 애국심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태우 변호사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 금배지 달고 있는 저 인간들, 혹은 국민의힘 금배지를 달도록 공천을 준 한동훈 이하 이런저런 인간들,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권선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